오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극한 무한투쟁 토론.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모처럼 나오셨어요.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라고 하는 대단한 직위를 갖고 있는 박성중. 오늘 또 3대1에 포위된 남자, 불쌍한 남자. 아유, 자유한국당 박성중이 천만다행입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어요. 예. 왜냐면 계속 좀 나오셔야 돼요, 자유한국당도. 아유, 뭐 저 최고위원회들이 바빠서 좀 못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가능한 자주 나오도록 그 하겠습니다. 준평님한테 전화했고 최고위원회를 목요일로 바꾸라 그랬어요. 예, 그래 주십시오. 자, 윤소아 국민의당 의원이 아닌 정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잘못 써놓은 밖에 좀 듣고 계시죠?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앵커는 저. 자,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전 재선국회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네, 전직 전문입니다. 전직 전문. 예, 진수입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신년 기자회견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박주민 의원은 방청객 모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방청객 모두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신년에? 잘 봤고요. 예. 보통 평가. 이제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보여지는 모습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 없이 처음 그런 식의 시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제 한번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힘들다. 거다. 좀 진작에 이렇게 됐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까지가 제 그 긍정적인 평가고 부정. 그러나 어디까지 이 형식이나 이 외양으로 비춰지는 거는 본질이 아니죠. 비본질적인 거고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이 정부나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었던 것을 이제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사를 하고 계신데 그냥 보기에 좀 어설프고 약간 설익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이제 최저임금이 과속함으로 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또 부처들 간에 뭐 엇박자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헛발질 이런 것들이 계속 지잖아요. 어제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한다고 했다가 바로 불과 뭐 얼마 안 돼서 또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뭐 이러고 그런 엇박자라든가 왜 어린아이들 영어 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방과 후 공교육의 틀 안에서 하는 그것도 폐지한다 그랬다가 또 뭐 연기한다 이랬다가 이제 그런 게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줄줄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지난 그 해까지는 이제 뭐 박수치고 했지만 이제 이 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내 삶에 어떤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우리 정부 여당이 그렇게 그냥 느긋하게 지지율만 믿고 그냥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지금 올 거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그런 비본질적 인 거보다는 본질적인 거, 정책의 내용, 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본부장님. 저도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배경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윤도현 음악이라든지 김도율 씨 음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자유 질의 방식, 백악관 방식 뭐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방식도 새로운 신선한 개념이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컨텐츠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선 첫 번째 거는 국민들이 방금 말씀 진수희 의원님께서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이 공감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 뭐 이번에 나온 내용들이 제보 보면 17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남북 관계라든지 개헌 관계라든지 위안부 관계가 주로 이루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뭐 적폐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가계부채 관계라든지 뭐 북한 핵의 직접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게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잠깐만. 또 실제 이번에 그 한 200명 이상의 기자가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요 상당히 봉숭아학당 같은
그런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어떤 메이저 언론사 이런 것이 배제되고 누구나 1대1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백악관 같은 경우는 주 메이저는 앞에 앉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 그렇게 자리가 해서 딱 정해져 있죠. 그런 개념이 있고 또 국내 국외 기자의 어떤 자질 이런 문제도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국내 기자들의 질문이 너무 평이하고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없는 반해서 영국의 그 BBC 로라 비커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 날카롭게 지적했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백악관에서 가장 오래된 기자를 그 선정해서 여러 가지 뭐 헬런 토머스라는 그분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어떤 질문을 하고 다시 보충 질문도 받고 어떤 그런 방식도 우리가 많이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시도는 좋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본질적으로 컨텐츠적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내용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어서 정책적인 면으로 토론 들어가고요. 좀 형식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평. 우선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하죠. 예. 보니까 크게 삶의 질의 문제, 그다음 남북 관계 문제, 그리고 개헌의 세 가지의 중심을 하도록 던졌고요. 저는 두 분의 평가보다는 좀 후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신년사의 내용보다 훨씬 저는 디테일하게 그 내용성을 담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은 참 좋았고요. 대신 거기에서 이제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숫자로 굳이 표현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폐라는 단어가 두 번이다라는 부분에 약간 저희의 입장에서는 우렸죠. 적폐는 인적 청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거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지가 좀 더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였다. 그리고 질의응답 아까 봉숭아학당 말씀을 하셨는데 뭐 초딩 수준이었다. 저요 했다고 이제 뭐 이러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아니 써준 답안지 읽는 사람보다 그것도 잘못 읽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비교가 안 되죠. 그 전 대통령 답안지 써줬고 읽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래도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패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랑 상대평가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이고. 지금까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나았고요. 또 하나는 대신 좀 아쉬운 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좀 분배를 좀 해서 질의 부분 17차례 했는데 질의와 응답인데 질의 응답도 약간 좀 원론적인 수준 내용성이 좀 서로 좀 부족한.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지적해 반박하시고. 주셨는데 적폐라는 단어를 이제 두 번 썼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뭐 신년사가 아니더라도 누차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돼서도 대통령님께서 시정연설 국회에 두 번 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선거제도 개편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골고루 안 다뤄진 것 아닌가라는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모든 내용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줬기 때문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내용상으로는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기자분들의 질의가 좀 밋밋했다거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전 정부에서 얼마나 기자분들을 부자연스럽게 해놨으면은 빨리 좀 기자분들도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날카롭게 질문하시고 그런 게 아니 필요할 것 그거는 같아요. 제가 10초만 얘기할 텐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문일답을 그냥 일문일답 할 게 아니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번만 더 준다면 조금은 더 심층적으로 그건 들어가고 좋은 아이디어죠. 대통령도 준비한 거를 있으니까 이 내용을 준비한 거를 충분히 그러니까 묻지 않는데 대통령이 답을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질의를 해주면 추가 조금 더 질문할 수 준비한 있게끔. 충분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아까 않을까. 박성동 의원님 저도 말씀하셨듯이 했습니다. 백악관에는 메이저 언론들을 먼저 앉히고 두 번째 이렇게 자리가 다 정해져 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그 뒤에 이제 좀 자유롭게 앉고 그것도 좀 지적해갖고 고칠 수 있는. 예. 제가 이제 말씀 두 번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방식이 좋다는 건 신만이 압니다. 자유질의 방식이 좋을지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조합이 돼야 된다. 이번에 이거는 자유질의는 너무 자유질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백악관 질의는 사전에 그것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 그렇죠. 조율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완전히 받아서는 질문시 방식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그 어떤 장점을 살려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 신년사에서 이미 밝히셨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예. 근데 신년사하고 내용이 조금 그 기자회견하고 조금 바뀌었죠? 내용이. 신년사에는 하자. 그렇죠. 예. 지방선거에 같이 하자. 본질적인 부분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예. 근데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개헌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해달라. 근데 그게 정 안 되면은 대통령이 발의하겠다.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만이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라서. 자, 우리 듣는 분들은요. 개헌 얘기 나오면 조금 답답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강의 내용만 이해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대통령께서 제안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당연히 이제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당연한 원칙이죠.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 다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작년에 1년 동안의 기간을 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간이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정부가 발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방분권 그다음에 기본권. 기본권. 근데 이것은 어떤 태도가 달라지셨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국회 와서 시정연설하실 때도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국회가 이제 그 공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개헌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하자라고 하게 되면 먼저 지방분권, 지방자치분권, 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해서 하고 이후에 권력구조에 대해서 또 한 번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안 되면 그거라도 먼저 좀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전제는 이거죠. 국회가 잘 논의해서 합의안이 나오면 권력구조까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시겠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중임제 4년 중임제로 가자. 4년 중임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자. 그래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시키자.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 지금 크게 보면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어제 대통령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짝 의심이 갔던 게 뭐냐면 의심이? 이게 대통령으로서 한 말씀 하시는 거는 여당 쪽에는 엄청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구조에 관해서 본인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소신인데 그걸 고집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집하지 않겠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소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마 거의 당론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대통령과 총리 내치와 외치를 이원화하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오셨으니까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 거의 그런 거를 아시면서도 살짝 지나가듯이 내 소신은 그거지만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과연 정말 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이제까지는 제가 의심을 안 했는데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살짝 의심을 하면서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기본권 지방분권 먼저 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그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결국은 이 개헌을 지방선거용으로 생각을 해서 이 국민들 다수가 개헌을 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반대해서 개헌을 못합니다. 특히 지방 분권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의 개헌을 못합니다라는 거를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이걸 지방선거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정치적 꼼수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의심이 들지 들더라고요.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바른정당 입장은 뭡니까? 바른정당은 지방선거 때 하자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건데 어차피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합의안을 만드는 걸로 가자. 그런데 6월이면 좋겠다. 6월에 하자는 거는 우리 후보 공약 중에 일부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지방자치분권, 기본권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당의 중론이에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은 아직 딱 하나의 당론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아니, 유승민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승민 당 대표는 이렇게 비웃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정의당보다는 2배 많아요. 2배 미쳐 미치지 몇명 못하죠. 빠져나갔잖아요 또. 아니 그래서 유승민 당 대표는 4년 중임제 이야기를 이제 후보 때도 하시고 하셨는데 오호. 그걸 가지고 그 10분이 모여서 단일안으로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당론을 만들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유한국당. 우선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 2월 말까지 국회에서 해라. 못하면 3월 말에 정부 안 내겠다. 대통령 문재인 안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이 본다면은 개헌 시간표의 데드라인을 일단 줬다. 개헌 시간표의 데드라인을.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라는 이 완전히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여당인 민주당에서 4번의 어떤 개헌에 대해서 자체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 못 냈습니다. 이번 것 때문에 아마 1월 말까지 내야 될걸요. 뭐 이런 차원에서 완전히 민주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 소화됐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까지 개헌 문제에 대해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냥 빨리 하라고 전화 오면. 예. 오, 한 방 했어. 여야가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예. 지난 때도 그래서 이번 6월 말까지 논의를 하자 예. 이렇게 열흘 전에 합의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깨고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반대를 하느냐. 우리도 개헌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권력 관련해서는 이원집정부제 아니면 대통령 분권화된 대통령제로 하자는 개념인데 대신 6월 13일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를 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그때 이유는 대선 전에는 대선 전에는 분명히 대선 전에 개헌을 하고 그러니까요. 대선에 들어가자라는 입장이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는 같이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와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장 바뀐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네, 여기서.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바뀌었죠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 문제입니다. 대통령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합의가 안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진행할 수가 없다. 나머지는 합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헌 시기와 내용 절차 이런 것은 국민의 어떤 합의가 되는데 국회라든지 이게 대통령 뭐 청와대 정부 요걸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뭐 지금 청와대라든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1,200억 아끼려고 예.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신고리 5, 6호기 연장해가지고 4천억 날라갔는데 이 정말 우리가 31년 동안 이 헌법 개정 기다렸습니다. 예. 1987년에 됐으니까 예. 왜 6개월을 못 기다렸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천적으로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 안을 내도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에 3분의 2가 지금 297석이 있습니다. 198석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7석입니다.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를 못합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추진하느냐. 결국 우리 전 장관님 말씀대로 정략적인 어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선정하기 형성하고 위해서. 전국의 어떤 정치적 어떤 선점 전략을 할 그런 의도의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그럼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연말까지 6월까지 연말까지. 논의하고 연말에 하자. 아니 그저 잠깐 한마디 더 하는 거는 하십시오. 잠깐 네. 이번에 지방선거에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투표를 7번을 해야 됩니다. 서울 예를 들면 서울시장, 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구청장, 구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예. 교육감 7번을 선거합니다. 여기에다가 개헌까지 들어가면 뒤죽박죽이 돼가 엉망진창이 돼. 본말이 번 하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네. 그래도 본말이 전도된다. 예. 이런 근데 차원에서 그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고요. 아니 그거 진즉부터 이제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6월에 그래서 같이 그거는 개헌하자. 좀 실수하신 것 그건 같아요. 너무 경강부회적인 이야기고요. 실수한 것도 아니고 오늘 또 보니까 역시 3대 1이네.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런 경강 차원에서 예. 전반적으로 정말 헌법 개정은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은 단독으로 떼어서 아니, 네, 전반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자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논의가 조금 부족하다. 저, 그리고 저,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해야 알았어요. 되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합의가 안 됐으니 네네. 그거 합의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연말에 하자. 그러죠. 라는 입장이죠.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입장은. 자,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왜 6개월 못 기다리냐 이런 이야기 예. 했잖아요. 왜 빨리 이것을
개헌을 못합니까? 작년부터 개헌특위 가동해가지고 전국 돌아다녔어요. 국민들 의견 듣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6개월 못 기다리냐? 지금 합의가 안 됐지 그러면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월 되면요. 또 홍준표 대표님이요. 그 다음에 12월 이야기하다가 영원히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 아니 그래서 그때는 너무- 홍준표 대표 안 계셔요. 우리 저- 그런가요? 그런데 아니, 왜냐면 지방 지금 자치단체장 여섯 개. 우리 정의당은 여당보다 더 여당이라고 제가 평소에 알고 아니,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 좀 들어주시죠. 또 싸워. 자, 그것은 박 의원님 얘기 좀 말씀 좀 들어주시고요. 상대 당에 대한 그것은 A가 아니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제1당에 저는 대한 진짜 부분도 저희 정의당은 제대로 된 제1야당입니다. 네. 지금 개헌 자유한국당이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질적인 측면에서 제1야당이 아니에요. 제일 지금 잘못된 국민들은 야당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헌의 부분에 이 앞전에 뭐라 지금 기가 딱 막히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고 액면 그대로 실천해본 대한민국 재정이 거들라고 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아니 그러려면 대선 공약 뭐하러 합니까. 또 대선 공약 안 지킨다고 그렇게 난리칠 때는 언제고. 그래서 개헌의 문제는 우리 1987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거기에 30년 묵은 그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정말 국민들의 기본권부터 해서 권력구조까지 전체적으로 해올 필요를 국민들이 전부 느끼고 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리고 지금도요. 대선 공약 그대로 지키면 시기가 나라 충분해요. 광고 들어있네 광고. 예, 알았습니다. 자 김영호님 정치쇼 좋아해서 유튜브로만 봤는데 댓글 달고 싶어 골라 가입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 여의도 UFC 3부에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은영님 의원님들 토론 열심히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개헌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국민들의 기본권 국민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허명님 정봉재 정치쇼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은 더 열기가 느껴집니다. 박성중 의원님이 나오셔서 그래요. 아이, 좀 자주 나오세요. 자주.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강미래님 설거지하면서 물소리 함께 듣다 보니 전국 사투리 돼. 유튜브 때문에 그래. 설거지 잠시 중단. 제가 서울에 40년을 살았는데 이 사투리가 자 열띤 토론 응원합니다. 원 고향은 어디세요? 경남 남해입니다. 경남 남해. 예. 지금 지역구도 남해인가요? 저는 서초입니다. 서초. 아 서초. 서울 서초. 박주민 의원님 고향이 전 서울이에요. 서울 중랑구. 오, 네, 중랑구에서 거의 나고 네. 자랐죠. 우리 중랑구. 경기도죠 지역구가. 아니요, 안산? 아니요. 은평. 은평. 서울 은평갑. 은평 예. 갑이시구나. 아 지금 그 아, 예. 후원금 슈퍼갑이에요. 후원금 1월달에 정말 매진되는 분이에요. 축하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백봉 신사장 예, 대상 감사합니다.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오. 상은 다 받아요. 그 상이 한 달스야. 세월호 때문에 제비보다 많은 구원문도 제비보고 아, 저희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재미본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제 그게 부정적인 의미 예, 아니에요. 예, 좋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정적인 고향이? 의미는 아닙니다. 원 고향은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요. 서울이요. 근데 이제 본 적은 경기도예요. 아. 근데 증조 할아버지 때 북한으로 가셨다가 6.25 때 내려오셨죠. 피난 월남민이네. 예, 원래. 자 여기 월북했다가 월남하셨구만.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 선교 때문에 선교. 이북으로 가셨다가 네. 성교. 네. 왜 벼랑간에 아, 종북으로 뭐라 그런데 그래? 왜 사람을 종북으로 뭐라 벼랑간에?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 천주교예요. 갑자기 불교 아니야? 그 시청자분 우리 봉도사님 이런 게 좋아. 시청자분의 의견을 존중해. 예. 전국 사투리 대회 한다고 한 것 같으니까 전부 지금 호적하고 있잖아요. 예. 신상 까. 예, 저는 그 전라남도 해남이요. 예. 땅끝 해남이 원 고향이고요. 참 고향 하나 얘기했는데 예, 예.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거쳐서 목포에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부모님이 공무원이었어요. 예, 아버지 따라다니라고요. 아버지가 주로 뭐 사회적 정의와 상관없이 하여튼 약간 불이 있으면 책상을 많이 엎으셨거든요. 위에 사람. 그래가지고 전학을 많이 아니 다녔어요. 직업이 뭐냐니까 책상 엎고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이요. 아, 공무원이셨고. 예. 지금도 자, 똑같은 피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아, 저 진수이는 충청도 태생이에요. 대전 출신입니다. 오 네. 그래요? 네. 오 저하고 같네. 그래서 말씀- 제가 홍성 출신 아니에요. 교도소 홍성에서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윤석 의원님 발언이 그 중간 끊겼어요. 예.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마무리하는 게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헌하면요. 이제 금방 봉 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국민들께서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개헌하면
헌 것을 다시 바꾼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근데 헌법에 이 헌자라는 거 크다. 집 헌자 이렇게 거든요. 법의 집이다. 그만큼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시청자들 보면 누가 그러잖아요. 도로교통법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 위반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헌법은 너무 멀리 지금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생활 속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개헌은 30년 이 넘은 87년 때는 개헌이라는 게 다른 게 뭐 없었어요. 군부독재 시절에서 직선제하고 대통령을 그렇죠. 직선제하자 이것밖에 진짜 중심이 없었거든요. 헌재 설치에 관한 것도 추가했고. 예,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거기에 부합하는 법의 근간을 만들자. 예. 거기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까지. 알겠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편도 노소 그러면요. 기본권. 예. 그다음에 지방자치 예. 권력구조 개편 거기다 예. 플러스 헌법 개정 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까지 노소 그 봉도사님 선거제도 정리 다 개편까지 해주시고. 노소. 예.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아직 토의가 좀 덜 됐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 충분히 했고요. 자 각자 상대방 다른 의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반박에 대해서 답변하고 다음 주제로 그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일정도 충분합니다. 아까 뭐 저 대통령 발언 이야기 하시면서 그랬는데 지금 일정이 뭐 20일 그다음에 60일 이내 그다음에 30일 이내 국민투표 네. 이렇게 가는데요. 이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히 3월 말 대대란 2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3월까지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 그리고 많은 준비가 실질적으로 내용이 이미 되어 있다. 있습니다. 시간도 여유 있고 토론도 그런데 일주일이 대단히 되어 이것을 있다. 지금 정략적으로 이 개헌의 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야당의 문제. 구체적으로 찍으세요. 일부 야당 그러지 말고 애들로 이제 사지 말고. 앉아 계시니까 얌전하게 지금 앞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반발이 더 그리고 세게 들어갑니다. 약속을 어긴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와 이 부분하고 무슨 상관? 오히려 지방선거로 막 이걸 쟁점을 이렇게 이거 왜곡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알겠습니다. 문제다. 자, 박 의원님. 저도 좀 말을 네, 해주셔야 돼요. 방청객 뭐 여당은 네, 박주민 의원님. 사실 뭐 제가 여당이다 보니까 이제 막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일단은 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헌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전 작년 1년 동안 충분히 개헌 논의했었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월 15일 정도가 제가 보기에 마지노선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럼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들 정리하고 국민분들 만나나가고 해도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참고로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예요. 네. 네. 그리고 저만큼 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거 만주 변호사.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야당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조기 개헌을 얘기하셨었다. 예. 그때 보면은 기간도 사실 더 짧을 수밖에 짧았는데.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개헌을 진짜 하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작년에 이미 하셨던 말씀도 있으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에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이미 같다는 많은 말씀. 내용이 나와 있고 예. 쟁점도 다 나와 있기 네네네. 때문에 좀 정리만 하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 오늘 나오시길 잘했죠? 잘했네요. 예. 예. 개헌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1987년에 해가지고 31년째 아닙니까? 예. 충분히 논의해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도 아깝지 않다. 이거 뭐 한 6개월 못 기다리냐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 분권이라든지 기본권은 뭐 지금 우리 저희들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성평등 뭐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뭐 쟁점도 있을 뿐더러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다. 권력 구조다. 이것은 정말 논의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빨리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올해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꼭 이 전체 같이 묶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앞으로 미래 세대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떼서 정말 심도 있게 하자. 국가의 100년 대계를 국가의 100년 대계 기둥을 세우는 것인데 아직 논의가 좀 미진하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진하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뭐 그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어떤 같이 하자. 여러 가지 어떤 뭐 어떤 세율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은 그 뒤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 판단해서 저희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진수 의원님은 6월 같이 하자. 6월 같이 당의 했으면 합의는 좋겠고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당은. 예? 당의 합의 우리는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논의하면 하루 이틀이면 당론 만들어지는 거는 뭐 문제가 오늘 좀 아니고요. 하시죠, 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박성중 의원님께서 지방선거에 그냥 곁다리로 끼어서 뭐 김성태 원내총무는 뭐 땡처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국회 차원의 합의안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국민투표에 일단 붙여지는 순간은 거의 찬반은 결정이 나머지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 장의 투표용지의 개헌안이 뭐 굉장히 중요해서 국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이런 정도까지 안 가기 때문에 7장 투표는 도장으로 찍고 뭐 개헌하는 인감도장 찍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맞물려 간다. 개헌안은 그래서. 찬반인데 결국 국회에서 찬성하게 되면 국민들도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갈 건데 그걸 지방선거 같이 투표한다는 이유로 해서 뭐 땡처리다 굉장히 개헌안은 중요한데 안 중요한 것처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110석이 넘어가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두 당의 최근의 행태나 관계로 봐서 네.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3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안을 만든다. 이러면 결국 국회에서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올해 개헌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됐으면 좋겠는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울 어렵다 것 회의적으로 같다. 봅니다. 예, 예. 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입장이니까 민주당. 좀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저게 객관적인 입장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안을 내도 정치 쟁점화할 뿐이지 과연 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는 답답한 게 이거예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시험 일주일 늦춰줬다고 해서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평균 성적 안 올라가요. 평균 성적 안 절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원래 계속 얘기 나왔던 대로 지방선거를 맞추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얘기해보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국민분들 의견도 듣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순간 사실 안 되는 거죠.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선거 때 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으니까 그리고 다른 당도 다 지금 거기 동의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잠깐요. 네. 권력구조 개편하고 관련해서 저쪽 자유한국당의 사정을 보면 거기 크게 구성원들이 뭐 친박, 예. 비박 이렇게 있다고 치면 친박들은 대통령 중심이지. 아니에요. 친박들도 제가 보기엔 분권형 그리고 지금 주류가 되어 있는 비박들 또 김무성 대표 전 대표 비박들은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애시당초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분이야. 특히 김무성 대표 같은 예. 분 아시잖아요. 분권형 대통령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찍히면서까지 분권형 대통령 개헌 그걸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을 가지고 그리고 저 민주당 쪽도 보면. 지금은 현역 의원 아니시죠. 우윤근 그렇죠. 의원님이 예. 개헌하고 러시아 굉장히 대사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이 분권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갖고 양당이 지금 국회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양당이 단판을 져라. 단판을 지면서 끌고 가는 좋은 것밖에. 아이디어예요. 어차피 근데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야지 그 진정성이 드러나 보이지. 자유한국당 쪽에서 자꾸 무슨 땡처리 얘기하면서 미루는 거는 박주민 조금 의원님. 뭐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 19대 때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이 있었는데 다들 야당 쪽에는 우윤근, 여당 쪽에 김무성 대표였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200명 넘게 서명했는데 이분들이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다 찬성을 했던 분이어서 19대 때는 다수가 분권형 대통령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현실이. 근데 이제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국민들은 그 찬성을 하지 않고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대통령 중심제, 중임제 국민들이 다수로 찬성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가니까 이제 의원들이 말을 못하고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민주당도.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헌 그중에서 이제 권력구조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 부분도 국민분들의 의사가 존중이 돼야 돼요. 뭐 의원들 간의 합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갔는데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아니, 있어요. 근데 그 개헌 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알겠습니다. 다르기 말씀 때문에. 듣고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네. 중임제에 대한 국민분들의 지지와 열망이 굉장히 가장 강합니다. 높죠. 예. 당연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고민이 돼야 되고 그 순위도 저는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뭐 19대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는 게 다수로 알고 있어요. 당론이죠. 네, 거의 당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대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그걸로 논의 시작점을 삼는 것은 옳지 좀 않다. 아닌 것 민주당은 같습니다. 그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가 당론이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저희들도 완전히 정하진 확정은 안 않았는데 했지만. 뭐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뜻에 벗어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걸 알고 있다. 굳이 뭐 이걸 대통령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당의 입장이다. 윤수아. 예. 지금 권력구조. 윤수아 의원님 미안합니다. 의원님 아니요, 뭐 저 후배니까요. 편하게 하시고. 분권 아니 우리가 이 개헌에 권력구조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분권형 대통령제의 주장의 그 뜻이 뭡니까? 지금 제왕적인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권형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자칫요. 이원 집정부제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등치시켜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정치 세력도 특히 제2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냐? 너무 한쪽으로 아니요. 잠깐 봅시다. 예. 냉정히 한번 봐봅시다. 분권형이라는 것은 이원 집정부제라는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라는 외치만 하고 내지는 국회 총리 법원 총리 가자. 우리 지금 구조에서 이것이 자꾸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권력을 잡는 부분에 앞으로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가능성이 없다. 지금의 이제 어차피 대통령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부분에서 권력 못 잡고 고춧가루 뿌리자 그냥. 아니 고춧가루 뿌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권력을 분점해서라도 자기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게 앞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통령 그 권한을 어떻게 분권화 시킬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방 분권. 그리고 국회 기능 강화하면 돼요. 예. 국민 소환제 하고요. 이런 부분으로서 오히려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는데 이원 집정부제만 자꾸 외치면서 그걸 핑계 삼는 것은 저는 본뜻이 다른 데 있다. 국회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대통령제에서도 있는데 그러면요. 권력 잡을 가능성이 없으니 권력을 좀 나눠서라도 국회에서도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시죠 뭐. 예. 우리 이현서 의원은 여당 중에 여당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상대당의 그걸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셨어요? 사과세 함부로 했으면. 저는요 이것을 정확한 정치적 분석을 통한 그거는 이현서 의원님의 분석.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님. 네, 그리고 됐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19대 대통령 때는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원 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형태가 되겠죠. 물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자유한국당도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는 개헌하자 그러다 지금 바뀌었어요 입장이.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 정치인들. 서로 정치라는 것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원 집정부제냐 또는 분권형 대통령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오스트리아 같이 완전히 총리가 중심이 되고 대통령은 약간의 뭐 어떤 외치나 뭐 국방만 담당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고 대외적인 것만 담당하는 것이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 편성권도 국회가 갖고 예. 감사원도 국회가 갖고 예. 미국식의 좀 더 분화된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지자. 이런 어떤 합의를 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컨텐츠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간과하고 단순히 이원집정부제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세 번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을 통과시키는 안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안. 예. 국회에서 합의를 통과시키는 안을 6월 말까지 하자고 우리 합의를 봤습니다 이미. 예.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이번에 뭐 국정연설에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뭐 2월 말까지 국회에서 못하면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내겠다. 국회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희들이 뭐 격렬히 반대를 한다면. 그다음 두 번째 안은 정부안 대통령 뭐 문재인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에 정부 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개헌안을 내더라 해도 국회 3분의 1을 통과해야 국민투표에 갈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3분의 2 제적위원회 3분의 2. 지금 현재 제적이 297명입니다. 그러면 198명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7명입니다. 저희들이 반대하면 절대 통과할 수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할 수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사안을 이렇게 계속 부각시키고 저는 하는 짧게 것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저는 짧게 그런 한마디만 차원에서 좀 더 수기 기간을 가지고 정치라는 건 뭡니까? 아니, 근데 상대방을 설득하고 뭔가 시간을 가지고 31년 돼도 못한 걸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다음에 말씀드렸는데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1년 내내 개헌특위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견 수렴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2달 남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논의를 제대로. 근데 지금 박성중 의원님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도 안 된다. 이걸 전제로 지금 얘기를 안 된다 전제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4차에 걸친 열심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4차에 걸친 개헌 해보자라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권력 다시 한번 구조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못 예. 냈습니다. 지금도 못 냈습니다. 아 이거 아니 말이 결론을 내는 걸 전제로 또 기회 드릴게요. 결론을 내는 걸 전제로 1월 달에 의원총회를 했던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지금 때문에 사실 그런 좀- 거고 결론을 못 냈다가 아니라 안 낸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제든지 저희들이 중재를 좀 결론을 할게요. 내겠습니다. 아니, 제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 할 수 안 있어요. 된다고 못을 박지 말고 안 된다고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면 게 어디 있어요? 개혁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럼 개혁 안 되죠. 제가 중재를 좀 할게요. 누구세요? 저 진수입니다. 무슨 예. 당? 그걸 바른정당의 얘기를 하세요, 진수입니다. 좀. 네네. 지금 마치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치 4년 중임 대통령제하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완전히 같이 못 가서 둘 중에 한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나온 안이 뭐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87년 직선제 개헌 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고 싶어요. 직접.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지금 너무 우리가 대통령제 폐해를 얘기할 때 권한이 집중된 것만 이야기하지 책임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권한이 집중된 만큼 책임도 많고. 너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국정 운영에 지금 그게 로드가 너무 방대하기 그래서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내치 외치를 다 담당하게 하다 보면 5년 지났을 때 성동환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이 그래서 있어요. 4년 중임제로 가면서 4년 중임으로 가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고 예. 내치의 상당 부분을 총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되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 이제 다수당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출해서 이 내치 외치를 좀 분리하면서 권한도 나누면서 책임도 나누어야만 우리도 성공한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4년 중임하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양립되는 게 아니고 아니다. 두 개 설정하는 게 병행할 나왔다. 수 있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예. 윤서원님. 당연하죠. 예,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개헌에 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워낙 이렇게 예. 맞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그 의원 내각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정당 특히 정당들이 과연 서구 유럽의 의회 민주주의가 되어 있느냐. 아니 뭐 1년만 되면 당 바꿔불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서 즉 정책 정당으로서의 우리 정치적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를 하지만 그 부분을 저 절충안에 주장하고 대해서. 저 절충안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것은 이제 진수 의원님 절충안이 있고 제 절충안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시간이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니 근데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예. 거야. 하나 저는 뭐 지금 현재 대통령 중임제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마치 지금 대통령 중임제 발언만 나오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예. 것도 또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고. 맞습니다. 헌법 128조에 그 당사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분권형 부분을 내용적으로 확보할 노력을 하지 않고 그 화두만 실제로 이원 집정부제라는 딱 굳어진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태클을 걸면 국민이 원하는 기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정부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 알겠습니다. 이거죠. 진수 네. 의원님 안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님. 뭐 일단은 말씀해 주신 그 안은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를 권력 운영할 때. 분리하는 것은 그래서 정권 오히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예.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 중심주의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면서 예. 감사원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국회로 국회로 갖고 가져오고 올 수 예산 있겠지만 총리가 뭐 국회에서 선출돼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이것까지 간다면 이건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로 볼 수밖에 성공적으로 없어요.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근데 그런 나라와 다른 정치적 상황과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비효율적이고 충돌을 많이 야기할 것 이쪽으로 좀 같아요. 가면 어때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장관 임명권을 대통령한테 주고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렇게 되면 권력이 여전히 조금 더 가 있잖아요. 대통령 쪽에. 예, 대통령 임명을 하되 총리가 대통령 임명하는 장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은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요구를 갖고 좀 절충을 하면 여러 가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 시간이 더 필요하면 예. 분권형 대통령 아니, 시간 그래, 3월까지 토의하니까요. 물론 토의는 하죠. 예. 토의 열심히 예전에 하자니까요. 저희들도 열심히 토의는 열심히 하자니까요. 하자는 건 맞아. 토의 열심히 하자. 하자. 여기까지만 대신에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은 열심히 안 부족하다.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인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그리고 그 등심 드세요. 제가 그 6월에 개원합시다. 등심집 전화번호 네.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광고 듣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국회가 이제 그 공을 받아가지고 예. 열심히 개헌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하자라고 하게 되면 먼저 지방 분권, 지방자치분권, 그다음에 기본권에 대해서 하고 이후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 또 한 번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예. 있으니 안 되면 그거라도 먼저 좀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전제는 이거죠. 국회가 잘 논의해서 합의안이 나오면. 예, 권력 구조까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시겠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중임제, 4년 중임제로 가자. 네, 4년 중임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자. 그래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시키자. 대통령 지금- 권한을 좀 지금 분산시키자. 크게 보면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어제 대통령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짝 의심이 갔던 게 뭐냐면 의심이 예, 이게 대통령으로서 한 말씀 하시는 거는 여당 쪽에는 엄청난 구속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 구조에 관해서 본인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소신인데 그걸 고집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집하지 않겠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소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마 거의 당론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대통령과 총리 내치와 외치를 이원화하는. 자유한국당은 예, 예. 자유한국당 오셨으니까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 예, 예. 네. 거의 그런 거를 아시면서도 살짝 지나가듯이 내 소신은 그거지만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과연 정말 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이제까지는 제가 의심을 안 했는데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살짝 의심을 하면서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기본권 지방분권 먼저 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그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결국은 이 개헌을 예. 지방선거용으로 생각을 해서
이 국민들 다수가 개헌을 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반대해서 개헌을 못합니다. 특히 지방 분권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의 개헌을 못합니다라는 거를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이걸 지방선거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정치적 꼼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네, 제가 그런 의심이 그 부분은 들지 약간 좀 이야기하시죠. 지나치신 것 같아요. 이야기 계속 넣으니까. 그래 근데 바른정당 입장은 뭡니까? 바른정당은 지방선거 때 하자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건데 어차피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합의안을 만드는 주셨는데 그 부분도 내용상으로는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기자분들의 질의가 좀 밋밋했다거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전 정부에서 얼마나 기자분들을 부자연스럽게 해놨으면은 빨리 좀 기자분들도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날카롭게 질문하시고 그런 게 아니 필요할 것 그거는 같아요. 제가 10초만 얘기할 텐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문일답을 그냥 일문일답 할 게 아니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번만 더 준다면 조금은 더 심층적으로 그건 들어가고 좋은 아이디어죠. 대통령도 준비한 거를 있으니까 이 내용을 준비한 거를 충분히 그러니까 묻지 않는데 대통령이 답을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질의를 해주면 추가 조금 더 질문할 수 준비한 있게끔. 충분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아까 않나요? 박성중 의원님 저도 말씀하셨듯이 했습니다. 백악관에는 메이저 언론들을 먼저 앉히고 두 번째 이렇게 자리가 다 정해져 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그 뒤에 이제 좀 자유롭게 앉고 그것도 좀 지적해갖고 고칠 수 있는. 예. 제가 이제 말씀 두 번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방식이 좋다는 건 신만이 압니다. 자유질의 방식이 좋을지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조합이 돼야 된다. 이번에 이거는 자유질의를 너무 자유질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백악관 질의는 사전에 그것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 그렇죠. 조율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완전히 받아서는 질문시 방식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그 어떤 장점을 살려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 신년사에서 이미 밝히셨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예. 근데 신년사하고 내용이 조금 그 기자회견하고 조금 바뀌었죠? 내용이. 신년사에는 하자. 그렇죠. 예. 지방선거에 같이 하자. 본질적인 부분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예. 근데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개헌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해달라. 근데 그게 정 안 되면은 대통령이 발의하겠다.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만이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라서. 자, 우리 듣는 분들은요. 개헌 얘기 나오면 조금 답답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강의 내용만 이해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대통령께서 제안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당연히 이제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당연한 원칙이죠.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 다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작년에 1년 동안의 기간을 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기간이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정부가 발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방분권 그다음에 기본권. 기본권. 근데 이것은 어떤 태도가 달라지셨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국회 와서 시정연설 하실 때도 공제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극한 무한투쟁 토론.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모처럼 나오셨어요.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라고 하는 대단한 직위를 갖고 있는 박성중. 오늘 또 3대1에 포위된 남자, 불쌍한 남자. 아유,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천만다행입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좀 나오셔야 돼요, 자유한국당도. 아유, 최고위원회들이 바빠서 좀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능한 자주 나오도록 그 하겠습니다. 준평님한테 전화했고 최고위원회를 목요일로 바꾸라고. 예, 그러십시오. 자, 윤소아 국민의당 의원이 아닌 정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잘못 써놓은 밖에 좀 듣고 계시죠?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앵커는 저. 자,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전 재선국회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네, 전직 전문입니다. 전직 전문. 예, 진수입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신년 기자회견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박주민 의원은 방청객 모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방청객 모두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고. 신년에?
잘 봤고요. 예. 보통 평가. 이제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단 보여지는 모습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 없이 처음 그런 식의 시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제 한번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힘들다. 거다. 좀 진작에 이렇게 됐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까지가 제 그 긍정적인 평가고 부정. 그러나 어디까지 형식이나 이 외양으로 비춰지는 거는 본질이 아니죠. 비본질적인 거고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이 정부나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었던 것을 이제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사를 하고 계신데 그냥 보기에 좀 어설프고 약간 설익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이제 최저임금이 과속함으로 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또 부처들 간에 뭐 엇박자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헛발질 이런 것들이 계속 지잖아요. 어제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한다고 했다가 바로 불과 뭐 얼마 안 돼서 또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뭐 이러고 그런 엇박자라든가 그 왜 어린아이들 영어 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방과 후 공교육의 틀 안에서 하는 그것도 폐지한다 그랬다가 또 뭐 연기한다 이랬다가 이제 그런 게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줄줄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지난 그 해까지는 이제 뭐 박수치고 했지만 이제 이 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내 삶에 어떤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우리 정부 여당이 그렇게 그냥 느긋하게 지지율만 믿고 그냥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지금 올 거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그런 비본질적 인 거보다는 본질적인 거, 정책의 내용, 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본부장님. 저도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배경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윤도현 음악이라든지 김도율 씨 음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자유 질의 방식, 백악관 방식 뭐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방식도 새로운 신선한 개념이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컨텐츠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선 첫 번째 거는 국민들이 방금 말씀 진수희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이 공감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 뭐 이번에 나온 내용들이 제본 보면 17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남북 관계라든지 개헌 관계라든지 위안부 관계가 주로 이루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뭐 적폐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가계부채 관계라든지 뭐 북한 핵의 직접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게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잠깐만 또 실제 이번에 그 한 200명 이상의 기자가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상당히 봉숭아학당 같은 그런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어떤 메이저 언론사 이런 것이 배제되고 누구나 1대1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백악관 같은 경우는 주 메이저는 앞에 앉습니다. 그렇죠. 앞에. 그렇게 해서 그런 개념이 있고 또 국내 국외 기자의 어떤 자질 이런 문제도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국내 기자들의 질문이 너무 평이하고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없는 반해서 영국의 그 BBC 로라 비커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 날카롭게 지적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백악관에서 가장 오래된 기자를 그 선정해서 여러 가지 뭐 헬런 토머스라는 그분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어떤 질문을 하고 다시 보충 질문도 받고 어떤 그런 방식도 우리가 많이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시도는 좋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본질적으로 컨텐츠적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내용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어서 정책적인 면으로 토론 들어가고요. 좀 형식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평. 우선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하죠.
보니까 크게 삶의 질의 문제, 그다음에 남북 관계 문제, 그리고 개헌의 세 가지의 중심 화두를 던졌고요. 저는 두 분의 평가보다는 좀 호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신년사의 내용보다 훨씬 저는 디테일하게 그 내용성을 담았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은 참 좋았고요. 대신 거기에서 이제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숫자로 굳이 표현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폐라는 단어가 두 번이다라는 부분에 약간 저희의 입장에서는 우렸죠. 적폐는 인적 청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거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지가 좀 더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였다. 그리고 질의응답 아까 봉숭아학당 말씀을 하셨는데 뭐 초딩 수준이었다. 저요 했다고 이제 뭐 이러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아니 써준 답안지 읽는 사람보다 그것도 잘못 읽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비교가 안 되죠. 그 전 대통령 답안지 써줬고 읽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래도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패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랑 상대평가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까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나았고요. 또 하나는 대신 좀 아쉬운 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좀 분배를 좀 해서 질의 부분 17차례 했는데 질의와 응답인데 질의응답도 약간 좀 원론적인 수준 내용성이 좀 서로 좀 부족한.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지적해 반박하시고. 주셨는데 적폐라는 단어를 이제 2번 썼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뭐 신년사가 아니더라도 누차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돼서도 대통령님께서 시정연설 국회에 2번 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선거제도 개편도 아울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골고루 안 다뤄진 것 아닌가라는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모든 내용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해줬기 때문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지적해